네, 오늘 사연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하다가 발목 자주 삐게 되는데 이렇게 발목을 접질렸다가 장애까지 얻은 사연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변호사님? 네, 발목을 삐어 수술을 받았는데 급성 골수염이 생겨 영구 장애까지 발생한 24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처치상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해 보이는 20대 청년이지만 사실 이 청년의 왼쪽 발목은 영원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걷고, 합니다. 뛰고 하는 게 너무 큰 행복인데 저는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고 발목뼈에 생긴 급성 골수염으로 지난 2년 동안 10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아왔다는 진선 씨. 구멍 한때는 튼튼한 두 다리로 친구들과 마음껏 놀러 다니며 여느 20대와 다를 바 없는 대학생이었는데요. 낫지 않는 발목을 계속 치료하느라 학교도 휴학한 채 집안에 틀어박힐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시작은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데요. 훈련을 하고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목을 접질렀었어요. 이게 부러지지가 않는 이상 붓기 있고 조금 쉬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후에 같은 발목을 한 번 더 접질리면서 결국 휴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 수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리성 골연골염이라 해서 골뼈랑 연골이랑 박리에서 자꾸 부딪혀서, 그러니까 접지를 때마다 이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하면 한 40분 만에 끝나는 수술이고 되게 간단한 수술이다. 수술 후 2주면 낫는다는 설명과 달리 발목 통증은 더 심해졌고 수술 부위에 수술한 열까지 부위가 아예 났다는데요. 터져버렸어요. 그 실밥이 탁 터지면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찰한 결과 급성 골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답니다. 옛날에는 골수염으로 인해서 막 다리를 다 절단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골수염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발목 관절이 염증에 녹아내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애를 입게 된 거죠. 원래 일반적인 방법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저는 이쪽 발목은 아예 안 되고 이렇게 위아래도 움직이는 것도 일반인보다는 각도가 많이 안 나와요. 단순히 삔 발목이 망가져버린 상황. 진선 씨는 너무나 억울하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자주 이렇게 다리를 삐는데요. 그렇게 흔하기도 하고요. 금방 회복되기도 하는 증상인데 왜 이렇게 영구장애까지 얻게 됐을까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박릭성 연골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CG를 보시면 여기가 발목 관절이고 연골이 거골 위에 한번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연골이 손상을 받고 이것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가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박리성 연골염이라고 하고요. 몇 년 전에 박주영 선수가 무릎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진단받은 것이 박리성 연골염입니다. 연골이 있는 부분에는 다 올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그분은 축구 다시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적절한 처치를 받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다리를 삐었는데 내가 지금 혹시 박리성 연골염까지 악화된 게 아닌가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삔 증상은 붓고 아프고 디디면 시큰시큰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자주 조금만 삐끗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그때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엑스레이 혹은 MRI까지 찍어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례자가 영구 장애를 얻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박리성 연골염이 아니라 거기서 더 악화된 급성 골수염이란 말이죠. 골수염은 또 어떤 건가요? 여기가 관절면입니다. 바깥에서 균이 들어와서 뼈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뼈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골수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우리가 골수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술 부위에 생긴 고름이 수술 중 세균 감염으로 생긴 골수염이 아닌지 계속 의문이었답니다. 고름이 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 했는데 그 의사가 귀찮았나 봐요. 벌어진 부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혼치켓으로 딱딱딱 3방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정도 됐는데 그
딱 살을 찝어놓은 게 갑자기 벌어지면서 팍 터지면서 고름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염증 수치가 계속 올랐는데도 의사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렇게 이상이 있는데 골수염인 것 같다. 내가 이 병원에 네이버로도 쳐봤는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의사도 아닌 것들이 써놓은 것들을 네이버에 써놓은 걸 믿고 나한테 일을 하냐. 난 의사인데. 그리고 내가 못 믿겠으면 나가라고. 골수염 아니니까. 저는 수술 전에 걸을 수도 있었고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연인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피부에 국한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제가 몇 번이고 물어봤잖아요. 회진 때도 물어보고 아프고 통증이 근육통이라고만 하셨잖아요. 어쨌든 네. 내가 과실 있으면 다 배상할 테니까 네. 저를 다 가세요. 아 그건 당연한 거죠. 과실 있으면 배상한 거 당연한 건데 근데 제가 지금 몸도 안 좋아졌고 시간도 뺏기고 아니 뭐든지 의료 과실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그냥 뭘 원하는 거야? 지금 골수염이 걸렸다는 사실만 가지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감염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수술 도구라든가 수술복, 수술실 안에 세균일 수도 있고요. 예.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예. 수술 부위를 제대로 소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다나의원 C형 감염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예. 이것처럼 주사기 재사용이라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졌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환자가 입원 중에 바깥 외출을 한 적이 있고 외부에서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감염 유발 자체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염 유발 자체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발견된 시점도 괜찮고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2주 정도 안에 실밥을 풀게 됩니다. 근데 그런가요? 그 안에 상처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지면서 예. 심한 경우는 실밥을 미리 뜯어내고 예. 그 안을 다시 한번 청소한다는 어허. 의미에서 걷어내고 예. 항생제를 바꾸고 안 되면 MRI를 찍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고 예. 그냥 상처만 소독하고 다시 한번 꼬매고 이렇게 해서 퇴원을 시켰단 말입니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진단 시점이 빨랐더라면 예. 나중에 연구장애까지 남는 일은 좀 피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예. 게 소견입니다. 네, 골수염 발견 이후의 처치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변호사님, 네네. 법적으로도 그 이후 처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환자가 감염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예. 결국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 승소 가능성은 한 7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가 왜 다리가 낫지 않는지 혹시 더 큰 병은 아닌지 물었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병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의료 행위를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